91년도에 네네, 91년 3월 26일 날 실종됐었는데요. 올해 30주년입니다. 그 정말 좀 미스테리예요. 5명이. 그땐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네. 네.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한 동네 국민학교 어린이 5명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91년 3월 26일에 5 어린이가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고 가까운 뒷산에 와룡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11년 동안 애들이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도 이게 전국적으로 개구리 소년들 찾는 그런 캠페인이 막 벌어졌잖아요. 네. 세제에도 있고 공중전화 카드에도 있고. 그래 연인원 35만 명이 이렇게 온 사사시 뒤졌는데도 안 나와서 하도 안 나오니까 UFO에 맞아요. 뭐 데려갔다, 기억나요. 북한에 갔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용의자로 몰리기도 했다면서요. 근데 어떤 이제 프로파일러께서 아이들 중에 아버지 한 명이 범인일 것이라고 이제 지목을 좀 하셔가지고 또 그 집을 다 뒤지고 막 파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죠. 참으로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개구리 잡으러 나간 대구의 5 어린이가 행방불명이 된 지 7달이 지났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1년 뒤인 2002년도에 도토리를 죽으러 갔던 사람이 그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4명의 아이가 같이 이제 있고 또 한 구는 또 따로 유골이 발견됐죠. 유골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뭐 두개골에 뭐 어떤 아이는 흉기로 찍힌 자국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였던 게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유골이 발견된 지점이 그 아이들의 거주지에서 10분 거리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 분명히 이제 수색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었고 살해 직후 매장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색의 어떤 허점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이 됐고 유골을 발굴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부주의하게 그 한 명이 그러니까 묶여있는 채로 발견이 됐는데 또 옷이 또 찢겨져 있어요. 그 아이가 또 굉장히 달리기가 빠르고 그랬던 아이라고 해서 아마 도망치려다가 잡혀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런 결박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 추론까지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 아이들은 이런 정보를 아예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발굴됐을 때 그냥 삽으로 막 파서 마대에 놓고 이렇게 전문가가 보기도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좀 더 섬찟한 얘기는 어쨌든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어디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우리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희대의 살인마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정체를 모른 채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근데 5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살해를 했다면 굉장히 잔인한 뭐 사이코패스 살인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어떤 그 우발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걸 뭐 목격을 했다거나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사실 굉장히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사건이죠. 아니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아닐 수도 있죠. 땅을 파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삽 같은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무슨 원한이 있었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동기가 정말 이거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사건이라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건이죠. 현장 근처인가요? 와룡산에서 발굴되긴 했거든요. 이게 아. 와룡산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막 조난당해서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것 같다는 말도 있었는데. 살해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러기엔 산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 있네요. 안전 기원비. 30년 이맘때네요. 네. 3월 달이니까. 가깝나요? 여기서 가까운 거 같아요. 네. 여기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집 뒷산에 올라. 그러면 이 가까운 데서 못 찾은 거잖아요. 예. 아,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러니까 부모한테 협박도 없었고 유괴는 아닌 거란 얘기죠. 그죠? 예. 우발적으로 그냥 죽이게 된 상황이 아닐까라고. 그때만 해도 다 살아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찾으려고 가지면서 했죠? 찾으려고 했죠.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으니까. 갔을 것이다. 네. 범죄자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지 범죄자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찾고 보니까 타살이라는 것. 근데 공소시효가 이제 15년이었거든요. 살인죄. 그 실종이 1991년에 실종됐으니까 남은 시간이 이제 3년 6개월밖에 없는 거죠.
이게 수사를 멈춘 상태인가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또 재수사도 또 한 번 또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을 때하고 그게 끝났을 때하고는 관심의 정도가 좀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도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공소시효 안에서 범죄가 범죄일 수 있고 그거를 추적해서 잡아서 기소하는 거지, 공소시효를 벗어나면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는 이제 수사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구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건도 죽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살인은 태완 입법이 이제 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이거든요. 2015년에 통과됐는데 태완 입법이 살인죄로 인한 또 사형이 규정된 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은 DNA 조각 가지고 그런 검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작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역사적인 발견이 나오는데 이제 PCR이라는 겁니다. PCR.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네요. PCR. 코로나 할 때. 오늘부터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이동 검체팀이 방문해 직접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PCR은 사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만들어진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P가 폴리머레이즈라 그래서 효소고요. 효소. CR이 체인 리액션이에요.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 핵폭탄 같은 거 터질 때 연쇄 반응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DNA를 2배, 4배 계속해서 증폭을 해서 이게 순식간에 수천억, 수조 개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에요. 사실 이 PCR을 만든 공로로 1993년에 그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정보 아주 작은 게 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증폭시킨 다음에 활용하는 거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DNA가 있거든요. 강아지의 DNA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 코로나 검사할 때 코 안쪽으로 깊숙이 면봉을 넣어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거기에 묻어나왔을 코로나의 작은 어떤 파편 하나만 있으면은 그걸 PCR로 증폭을 시킨 다음에 보는 거죠. 그 방법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럼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 전엔 DNA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확률이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DNA 기법을 하면 그 시료가 적은 경우에는 손실돼 가지고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비슷한 DNA 유전자 지문이 나올 확률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 10만 분의 1이다 그러면 10만 명 넘었으면 그 당시에 그래프가 비슷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증거 능력이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연구가 발전되면서 증폭 기술이 나오고 그때부터 DNA를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춘재 사건에서도 이 PCR 증폭 기술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유전자를 못 했었어요.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이 사건.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이 이제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찰이 남아있던 증거물 가운데 일부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검출하지 못했던 범인의 DNA를 이제는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 사람은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던 이춘재였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춘재. 그가 10여일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DNA 검출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는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과학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던 시절이어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보관만 하고 있는 거죠. 막연히 과학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현장 물건들을 갖고 있던 수사팀에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이것을 밝히자라고 해서 이것을 DNA 의뢰를 했는데 국가수 DNA 팀에서 이것을 일치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신기하다. 몇십 년이 지나서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국에도 제가 그 콜드 케이스 소위 미제 사건 수사팀의 그 운영 방식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봤는데 그들도 역시 같은 방식이에요. 과학이 지금은 못 찾지만 언젠가 너를 찾을 거야라는 신념으로 그 콜드 케이스 박스를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보관해요. 그래서 한국도 증거물 보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막 주먹구구식으로 담아놨던 증거물들을 지금 이제 다 분류를 해놓는 방법으로 바뀌었죠.